와, 한국인 사범님 차량 도난당했는데 미국인 학부모들 반응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여기 미국 시골 마을 어느 태권도장. 아이들을 가르치던 한국인 사범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모여든 미국인 학부모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현지 사람들과 마찰을 빚던 한국인 사범님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상황에 모두가 경악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비의 명입니다. 태권도를 통해 제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아이였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태권도를 만나기 전까진요. 중학생 때 짧게 깎은 머리를 하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도장으로 달려가곤 했어요. 가방을 던져두고 도복으로 갈아입는 그 순간의 설렘이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차렷, 경례, 사범님의 또렷한 구령, 발이 연습대를 치는 리듬감 있는 소리, 밤늦게까지 훈련하며 땀으로 젖은 나무바닥. 이런 경험들이 제게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의, 인내, 그리고 절대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요. 이 원칙들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죠. 여러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마침내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졸업 후 한국에서 도장을 여는 것이 자연스러운 길이었겠죠. 안정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어요. 해외에서 진정한 한국 태권도를 알리고 싶어요.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진정한 정신과 철학까지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한국 문화를 나누고 직접 경험을 교환하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일종의 대사가 되고 싶었답니다. 왜 미국이야? 왜 그렇게 멀고 어려운 나라를? 가족과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한국에도 좋은 기회가 많은데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니? 거기서는 경쟁이 치열할 텐데. 이런 현실적인 우려를 들을 때마다 제 결심이 조금씩 흔들렸죠. 하지만 태권도의 진정한 깊이를 덜 알고 있는 곳에 태권도를 전하는 것이 한국의 수많은 도장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포화된 시장에서 자리를 다투기보다는 새로운 땅에 태권도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어렵게 비자를 준비하고 모든 짐을 꾸려 태평양을 건넜어요. 제가 정착하기로 한 곳은 화려한 대도시가 아닌 미국 중서부의 조용한 마을이었죠. 하모니 크릭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의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지역 시장에서 쇼핑할 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죠.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태권도를 가르칠 계획이에요. 대부분은 눈을 크게 뜨며 반응했어요. 오, 태권도. 그게 브루스리의 무술인가요? 저는 인내심을 갖고 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무술이며 쿵푸나 가라테와는 다르고 자체적인 풍부한 유산과 철학을 가진 무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태권도 학교를 열 계획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처음 반응은 차가웠어요. 왜 한국인이 미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치지? 여기에는 이미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 클럽이 충분히 있는데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경계와 의심이 묻어나는. 더 직설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한국에 두세요. 왜 여기서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축구와 야구를 더 좋아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들었던 걱정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훈련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점차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진정한 도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입구에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걸고 벽에는 태권도의 핵심 가치인 예의, 의, 지, 신을 표현하는 한글 서예로 장식했습니다. 바닥을 위해 한국에서 특별한 충격 흡수 매트를 수입했고 도복, 발 보호대, 손 보호대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아이들이 목표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흰 띠에서 검은 띠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차트도 만들었죠. 처음 열었을 때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점차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 교육 철학의 핵심은 한국식 교육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아이들에게 태권도의 기본 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예절, 존중, 인내, 그리고 자기 훈련이요. 수업 전후에는 우리 자신을 집중시키기 위해 짧은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범인 저와 선배 학생들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안녕하세요, 사범님.과 감사합니다, 선배님. 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 한국어 인사였습니다. 도복을 깔끔하게 접는 법과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 강력한 기압과 함께 기술을 연습하는 방법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런 연습들을 이상하고 어색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던 아이들이 명상 중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수줍음 많던 아이들이 큰 기합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눈빛이 더 집중되었죠. 항상 다투던 형제자매들이 서로에게 배려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장 내에 자연스럽게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사범님, 제 아이가 집에서 거의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태권도를 시작한 이후로는 어른들에게 스스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요. 정말 놀라워요. 집중력이 엄청나게 향상됐어요. 학교 선생님도 언급하셨대요. 모두 사범님 덕분이에요. 다른 활동은 금방 지루해했는데 태권도는 정말 좋아해요. 수업 날짜를 기다리면서 날짜를 세고 있어요. 이런 만족스러운 증언들이 제 최고의 광고가 되었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도장은 하모니크릭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어요. 도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열정적인 기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이국당의 태권도를 전한 것에 깊은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이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매일 저는 제 진심 어린 헌신과 한국식 교육이 여기서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속담에 있듯이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도 있는 법이었죠. 매일 저는 제 진심 어린 헌신과 한국식 교육이 여기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속담처럼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제 도장이 번창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방과 후 보육과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제니퍼라는 여성이 학생들을 제 태권도 학교에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직접 저를 대면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적대감은 행동과 표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답니다. 제니퍼가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제 한국식 교육 방식이 너무 엄격해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였죠. 거리에서 마주칠 때면 그녀는 차갑게 외면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를 괴롭혔지만 사업에서 약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아마도 저는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니퍼의 남동생 빌리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는 20대 초반의 지역 문제아로 친구들과 함께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작은 소동을 일으키곤 했답니다. 자기 누나의 수입이 저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원한을 품고 그는 저를 직접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도장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위협적인 시선을 보내고 지나갈 때 일부러 제 어깨를 부딪히는 등의 유치한 괴롭힘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태권도 마스터였지만 미국에서는 외국인이었어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저는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그를 무시하거나 피했습니다. 아마도 제 자제력이 그를 더 담대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죠. 밤에 도장 문을 발로 차고 잠긴 입구를 흔들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중얼거린 후 침을 뱉고 떠나곤 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일은 아이들이 없을 때 일어났지만 제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저를 더욱 실망스럽고 무력하게 만들었죠. 보세요, 명씨, 아직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잖아요. 젊은 남자들은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평화롭게 넘어가세요. 빌리의 가족은 여기서 잘 알려진 지역민들이니까요. 그들의 어조에는 저를 외국인으로서 미묘하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명백히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고 사실상 무시당했습니다. 외부인이라는 쓰라린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을 픽업하는데 필수적인 소중한 셔틀밴의 4개 타이어가 모두 밤사이에 고의로 펑크나 있었거든요. 분명히 의도적인 일이었어요. 빌리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빌리는 모든 것을 부인했고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나 근처 CCTV 영상이 없으면 범인을 식별할 수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포기했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들었지만 수업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릴 수 없었답니다. 다행히 근처 자동차 정비소 주인의 도움으로 4개의 타이어를 모두 교체해서 오후 수업 전에 밴 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저에게 지속적인 불안감과 빌리에 대한 깊은 분노를 남겼습니다. 그의 악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평소에 있어야 할 주차 공간에 있어야 할 셔틀밴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도난당한 거였습니다. 제 심장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타이어를 펑크 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빌리가 밴을 훔친 게 분명했어요. 이 밴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을 픽업하는 데 필수적이고 제 사업의 기본이었거든요. 빈 주차 공간 앞에 서서 저는 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외국인으로서 겪은 차별과 불해, 그리고 이제 생계수단이 완전히 빼앗긴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계속할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이국 땅에서 이런 굴욕을 참아야 하지? 그냥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좌절과 슬픔의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기계적이고 무관심했죠. 신고 접수했습니다. 뭔가 발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관심이나 긴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저는 이 절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완전히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알리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어오른 눈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밴 도난 사실을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픽업 서비스와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님에도 죄책감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하나씩 눌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 사범입니다. 불행하게도 어젯밤 우리 학원 밴이 도난당했습니다. 당분간 아이들을 데리러 갈 수 없고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망이나 불만을 각오하면서 제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렸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답니다. 세상에, 사범님. 괜찮으세요? 차량 도난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전혀 사범님 잘못이 아니니 자책하지 마세요. 수업은 걱정하지 마시고 밴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힘내세요, 사범님.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범인들은 반드시 잡힐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에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전화를 한 직후 여러 걱정스러운 부모님들이 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도장에 찾아왔어요. 격려하며 제 어깨를 토닥이며 사범님, 힘내세요. 라고 말했죠. 함께 온 아이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던 절망의 순간에 저에게 믿음과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존재는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 같았답니다. 밴에 대한 소식이나 경찰 수사에 진전 없이 며칠이 지나면서 도장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다시 불타올랐어요. 그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부모님들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저에게 다가왔죠. 사범님,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시면 안 됩니다. 사범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이들은 매일 사범님의 태권도 수업을 기다립니다. 저희 부모들이 의논했는데 밴을 찾을 때까지 번갈아가며 학생 픽업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예정대로 수업을 계속해주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헌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단순한 감사의 말을 넘어서 압도적인 감정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들을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했어요.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며 다음날 도장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들은 체계적인 카풀을 조직했어요. 일부는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다른 일부는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늦게까지 머물렀죠. 그들의 헌신 덕분에 제 도장은 다시 아이들의 기합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매 순간에 감사하며 새로운 열정으로 가르쳤답니다. 부모님들이 약 일주일 동안 교통편을 도와준 후 최소한 중고차라도 빨리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지못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했어요. 부모님은 놀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를 위로해 주셨고 일주일 내에 중고차를 살 만한 충분한 돈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제 도장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한 대표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범님, 저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결정했어요. 외부인으로서 사범님이 이런 부당함을 겪는 것은 우리 마을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범인인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가서 그 젊은이들을 직접 대면하고 밴을 찾아오세요. 사범님 혼자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저는 그들의 깊은 신뢰와 지지 그리고 저를 향한 정의감을 느꼈어요. 제 가슴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 두렵지도 않았어요. 이 굳건한 동맹들과 함께라면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명의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는 빌리가 자주 모이는 마을 외곽의 빈 공터로 향했어요. 예상대로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비웃듯 웃었지만 수십 명의 어른들 마을 부모님들 이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둘러싸자 표정이 불안해졌답니다. 한 부모님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빌리, 명사범님의 벤이 어디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모두 진실을 알고 있어. 빌리의 무리는 계속 반항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벤을 훔쳤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그 순간 빌리의 더 큰 체구의 친구 하나가 한 여성 부모님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며 적대적인 말을 하려 했어요. 저는 즉시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위협적인 몸짓이나 표정 없이 저는 그저 그 젊은이를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제가 수년간의 태권도 훈련에서 얻은 모든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약해서 그들의 괴롭힘을 참은 것이 아니었어요.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로서 원했다면 쉽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력을 거부했어요. 특히 제자들에게 그런 본보기를 보이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저를 위해 용감하게 나서준 부모님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빌리의 무리는 제 예상치 못한 단호함과 제가 뿜어내는 강력한 아우라에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본능적으로 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한 발짝 물러섰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가라앉자 부모님들은 체계적으로 빌리의 무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물리적인 힘이 전혀 필요 없었어요. 순전히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답니다. 한 부모님은 지역 신문 기자와 친한 친구였고 빌리의 도난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의 언니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또 다른 분은 시의회 의원의 보좌관으로 빌리 친구 아버지가 소유한 자동차 정비소의 안전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빌리의 친구 중 한 명이 최근에 물건을 훔쳤지만 경고만 받고 풀려난 편의점 주인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상당한 인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마을에서 그들은 빌리뿐만 아니라 그의 각 친구들의 배경과 약점까지 알고 있었답니다. 빌리의 무리는 창백해져서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어요. 일부는 부모님들 친구의 형제자매였고 다른 이들은 부모님들이 소유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 부모님들과 적이 되면 이 마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결국 빌리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벤이 다른 도시로 옮겨져 부품으로 분해되었을까봐 두려워했던 것과 달리 그것은 근처에 숨겨져 있었어요. 빌리 친구의 삼촌이 운영하는 폐창고에서 고철로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즉시 창고로 갔어요. 거기 어둡고 먼지 쌓인 구석에 제 소중한 도장 벤이 손상되었지만 온전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차체에 손을 얹고 깊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저와 함께 걱정하고 싸워준 부모님들을 바라보니 제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은 빌리와 그의 무리, 심지어 그들의 부모까지 불러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이 사건을 경찰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여 빌리의 무리가 도난과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답니다. 이전에 무관심했던 경찰도 명백한 증거와 수십 명의 부모님들의 강력한 지지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 사건은 하모니 크릭에서의 제 위치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외국인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함께 싸운 진정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어요. 제 도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되었고 아이들은 저를 더욱 깊이 존중하고 따랐으며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지도자, 고객 관계에서 가족 같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답니다. 오늘도 저는 하모니 크릭의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 태권도 정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미국에 있지만 제 마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제자들과 그 부모님들 덕분이죠. 저는 매일 감사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한국이 그리워지거나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때면 도장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과 그들의 활기찬 안녕하세요, 사범님 인사 그리고 그들의 힘찬 태권, 기합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곤 해요. 매일 태극 문양이 새겨진 도복을 입을 때마다 저는 약속합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이국 땅에서 저는 계속해서 태권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심고
제가 받은 따뜻한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나눌 것입니다. 이 도장의 이야기는 단지 제 개인적인 투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한국의 정신과 태권도의 힘이 어떻게 따뜻하게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예의, 그리고 우리의 교육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태권도를 통해 희망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힘든지 알아요? 저는 어느 날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자신과의 싸움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두려움과 게으름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죠. 그들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태권도는 단지 발차기와 주먹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힘든 날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깊은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차별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와 우정의 힘을 배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종종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기회일 뿐이니까요. 이제 제 도장은 단순한 훈련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곳이 되었어요. 미국과 한국 문화가 아름답게 융합된 공간이죠. 매일 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도장 불을 끄면서 저는 가슴에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제가 꿈꿨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전 세계와 나누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속해 있어요. 하모니 크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밤 도복을 정리하며 속삭입니다. 저를 받아들이고 지지해준 이 공동체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